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조차 따로 생계를 꾸렸다고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누가 미성년자한테 뇌물을 직접 줘요.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니면 왜 거액을 줬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현직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받은 돈도 뇌물인데 추후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냐가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마치 이혼 사건 판결처럼 했다 이제 그런 거죠. 또 다른 판사는 아들에게 거액을 줬고 당시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50억 퇴직금이 지나치게 황당한 액수다 보니 뇌물죄 입증을 너무 자신한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나 제3자 뇌물죄 등 여러 혐의들을 함께 적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제3자 뇌물수수로 같이 기소를 했으면은 아들이 받아도 결국은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곽 전 의원의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판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명단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4위에 올랐다고 돼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 등 쟁쟁한 재벌 기업의 부회장, 사장들과 맞먹는 퇴직금이라는 풍자입니다. 무죄 판결을 전한 기사에는 어떻게 해야 무죄를 줄 수 있나 고심한 거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로 처벌했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무죄라니 법이 이상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결혼한 자식을 통해 뒷돈을 받으면 되는 거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의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 봐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반면 곽상도 전 의원의 소속 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판결은 그 판결 자체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일일이 그 내용 판결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존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러나 국민 정서상 정의당은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이번 판결 관련해서 법조팀 정상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흔히 말하는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굉장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큰 금액의 퇴직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근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금액도 크고 상황도 의심스럽지만 아버지를 향해 전달된 돈인지 연결고리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들도 성인이고 이미 결혼을 해서 따로 산다는 점이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들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이 아들이 돈을 받으면 부모는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가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조국 전 장관의 판결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법원은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딸 조민 씨에게 준 장학금 600만 원, 이 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향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학생 신분인 조민 씨는 생활비와 학비를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었고 이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미 전달된 거액의 퇴직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지금 판결이 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왜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줬는지 이 상식적인 질문에 검찰도 법원도 답을 못한 셈인데요. 예.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의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은 다 인정을 했지만 그 신빙성은 낮게 봤습니다. 일당들과 비용을 두고 다투다가 이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돌려야 한다고 갑자기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몫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면서 김만배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논리면 그러니까 다른 50억 클럽 언급들도 신빙성이 낮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 대장동 특혜 의혹 본 사건도 지금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서를 두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진술이 정반대인데 이 김 씨의 신빙성에 흠집이 난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정상빈 기자였습니다.